We were just like you. Our journey began with those childhood memories that made our hearts race and our hearts sparkle with a sense of foreboding. 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스테이션비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또 여행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에 항상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점입니다. 네, 서점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해외 자동차 매거진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해외에 나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서점에 들러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카앤드라이버라고 하는 매거진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구입했던 이유는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이 비교 기사. 잡지 표지에도 나와 있는 머스탱과 911의 비교 시승이었습니다. 머스탱이랑 911이랑 어떻게 비교를 한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포드에서 이번에 GTD라고 하는 머스탱의 끝판왕 버전을 내놓았거든요. 가격이 무려 4억 8천짜리. 네, 머스탱인데 거의 5억 원대에 달하는 완전 초고성능 버전을 하나 출시를 하면서 911 GT3 RS와 비교하는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보려고 잡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둘의 대결 내용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결국 RS의 승리다라고 결론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근소한 차이로 RS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 말고도 제가 이 잡지에서 이렇게 휘적휘적 보다 보니까 제가 딱 얼어붙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포르쉐 광고였어요. 자, 이게 지금 2025년 12월호의 카앤드라이버 판이었거든요. 여기에 포르쉐 광고가 993 카레라 4 광고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마침 993의 이 카레라 4를 영상으로 만들고 난 직후인지라 저는 더 놀랐어요. 그냥 과거에 포르쉐가 사용했었던 그 광고 그대로 진짜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는 993 스포츠카의 광고. 이게 한 30년 전에 나왔던 광고일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2025년 12월에 매거진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문구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포르쉐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관심 있다면 포르쉐.com으로 방문하세요라는 요 문구만 딱 있어요. 근데 포르쉐가 진짜 이 광고를 여기에 썼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거는 그만큼 헤리티지에 자부심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현행 911에 대한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그 광고 시안을 그대로 보고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거 관심 있으면 포르쉐.com에 들어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최신형 카레라 4의 자료들을 이어서 볼 수 있는 약간 이러한 형태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정말 강조하는 아주 깔끔한 광고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랜드의 충성도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광고를 보니까 또 포르쉐가 이 매거진의 지면 광고로 굉장히 임팩트 있게 했었던 광고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 광고입니다. 1983년도에 Nobody's Perfect라고 하는 이 광고 문구 카피라인 딱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고성능 브랜드들을 짓눌러 버렸던 광고가 하나 있었죠. 지금 저 뒤에 화면에도 살짝 저희가 띄워놨거든요. 광고의 내용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1983년도 르망 레그레이스의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만 단순하게 나열해놨어요. 네, 1등 포르쉐, 2등 포르쉐, 3등 포르쉐 쭉 내려가서 10등까지 포르쉐인데, 이 10대의 탑 10 중에 딱 한 대 9등을 차지했던 브랜드는 포르쉐가 아닌 BMW 자우버였습니다. 네, 그래서 포르쉐는 광고 문구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써놓고,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그때의 내구레이스에 대한 포르쉐의 성적과 실력을 아주 위트 있는 형태로 풀어냈던 거죠. 지금 봐도 진짜 쿨한 광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또 다른 광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잡지의 백커버에 있었던 혼다 광고예요. 요거 찾아보니까 Unstoppable Dream이라고 하는 캠페인이었는데 이게 진짜 독특합니다. 지금 지면 광고로 보면 위에서부터 광고 문구가 한 줄씩 쭉 나오는데 밑으로 쭉 읽어가면 여기서 책을 뒤집으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뒤집으면 다시 똑같은 문구가 대칭적으로 쓰여 있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가 쭉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You won't remember my name.
This is the last time you will see me at the top. My doubts will destroy my dreams. The more I seem to learn, the more I seem to lose. I want to carry on, but not today. This is the point I give up.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근데 여기서 뒤집으면 반전이 생겨요. But not today. I want to carry on. The more I seem to lose, the more I seem to learn. My dreams will destroy my doubts. You will see me at the top. This is the last time you won't remember my name. 하면서 완벽한 성공의 반전 메시지가 거꾸로 읽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림들, 그 헬멧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레이서의 모습, 고장난 자동차에서 리타이어한 모습, 넘어져 버린 바이크의 선수들, 이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뒤집으면 반전이 생겨요. 잡지를 뒤집었을 때 보이는 이 그림들, 비로소 보이는 이 그림들은 과거 F1 챔피언이었던 세나와 막스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메시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리버스 포임이라고 그래요. 쭉 읽어갔다가 다시 거꾸로 읽으면 다른 메시지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혼다의 광고는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고도의 어떤 이런 그 구조적인 구성을 갖춰야지만은 멋진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 이 광고 담당하는 사람들과 아마 뭔가 그 문학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광고였습니다. 지금 이 광고가 문과들이 만들어낸 광고라면 이과들이 만들어낸 혼다의 광고 대표작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광고인데요. 더 코그라고 이미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광고입니다. 혼다의 외관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실제로 차 안에 들어가는 진짜 파츠들을 이용해서 도미노처럼 움직이면서 이 차량이 등장하는 씬까지 가는 약 2분여짜리의 영상 광고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분명 AI가 만들면 되게 쉽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런 광고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CG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이 모든 건 다 실사로 진짜 부품과 진짜 구조물들이 움직여가면서 그걸 진짜 카메라가 담아가면서 찍어낸 실사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과생들과 얼마나 많은 공학도들이 그 무게 배분과 그 기울어짐과 이 부품들이 굴러가는 그 시간들과 굴러갈 거리를 다 계산해서 이 모든 스테이지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기술의 혼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이념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한편의 작품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광고는 나오자마자 여러 광고상들을 휩쓸다시피 했고요. 실제로 이 광고를 통해서 혼다의 매출이 약 30% 가깝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진짜 레전드 같은 그런 광고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광고사를 몇 개를 보다 보니까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우리나라 국산차 광고 중에서는 그럼 좀 인상에 남는 광고는 없었을까? 그래서 국산차 광고도 저희가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지명 광고 기준으로 저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카피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베르누이는 틀렸다. 이게 90년대 말에 나왔던 현대 EF 소나타의 광고였거든요. 베르누이는 틀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베르누이는 유체 역학의 기본 개념을 완성시켰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유체 역학의 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신문 광고 문구에 베르누이는 틀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조그마한 공식이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공식을 잠깐 들여다보면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유체의 압력 더하기 유체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유체의 위치 에너지는 항상 상수값 동일하다 라는 거를 이 베르누이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가 자동차 고속주행할 때 차가 이렇게 위로 좀 뜬다라는 그 느낌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운포스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현상을 설명한 게 바로 베르누이의 공식이었던 거죠. EF 소나타에서 베르누이는 틀렸다라고 하는 건 소나타는 고속으로 달려도 뜨지 않는다.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한마디로 표현했던 카피 문구였던 것입니다. 이 광고가 나왔을 때가 거의 제가 이제 막 고3, 뭐 대학생 막 이때쯤에 나왔던 광고를 기억하는데,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 현대공학에서 보면 비행기가 위로 뜨는 이 양력의 원리가 저 베르누이의 공식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후한다 효과라고 해서 이 표면에 달라붙고 있는 뭐 이러한 얘기들, 이거 너무 어려워지나?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소나타의 광고는 그 차가 위로 뜨지 않는다라는 고속주행 안정감을 아주 명쾌하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EF 소나타가 사실 그렇게 다운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자동차였느냐 하면 당연히 아니었죠. 오히려 EF 소나타가 그 당시에 좋았던 점은 소나타 최초로 들어갔던 전륜의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이 방식이 줬던 주행의 고급감,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이지만 동시에 회두성의 반응이 굉장히 명료했었던, 와 이렇게 부드러운데 앞머리가 꺾은 만큼 잘 꺾이네 라고 했던 그 어떤 그 운행 감각의 위대함이 저는 더 기억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광고로는 전 이 광고가 좀 기억에 남고요. 근데 워낙 오래전 광고니까 요즘 나오는 국산차 광고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좀 받았던 광고가 뭐 있을까 했더니 이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소나타예요. 소나타의 N라인 광고였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차 안에 타가지고 나오는 시리즈물이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첫 번째 시리즈였던 론치 컨트롤 편. 사실 이제 이 광고가 그 당시 현대 입장에서도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론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 포르쉐나 BMW, M 같은 고성능 모델에서는 진작부터 들어갔지만 국산차에는 사실 이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현대 N이 DCT를 넣기 시작하면서 처음 넣었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뭔가 국산차만 탔던 고객들은 아직은 잘 몰랐던 이 생소한 론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해학적으로 임팩트 있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소나타 N라인을 통해서, 이 광고를 통해서 아주 유쾌하게 풀어낸 거죠. 실제로 이 광고는 9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전파력, 파급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론치 컨트롤을 어떻게 쓰는지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면서 이 광고의 재미부터 실제 인스트럭션을 알려주는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둘 다 잡은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가 이렇게 뭐 개그적인 코드를 넣은 광고만 하지는 않았어요. 더 최근에 현대의 M 브랜드의 10주년을 기념하는 광고가 약간 현대의 그 고성능에 대한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약간 좀 뭉클한 부분들이 있는 이런 영상 광고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보시면 과거 이제 1세대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는 스쿠프부터 시작을 해서 고성능 엘란트라, 해외 랠리에 나갔었던 이러한 장면들, 그리고 또 티뷰론을 가지고 월드 랠리에 나갔었던 그 장면들, 그리고 또 뉘르브르크링에서의 도전들, WRC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실패 장면들, 전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현대가 유럽 브랜드의 모터스포츠나 고성능의 헤리티지를 따라가기에는 물론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정말 여기 부딪히고 저기서 깨지고 하면서 그 어떤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들과 또 실패들을 기록을 해왔던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이 레이서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현대의 이 원메이크 시리즈들에 관련된 그 장면들도 있어요. 제가 처음 탔던 클릭 원메이크의 출발 장면, 사실 거기에 제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장면과 또 제가 프로 입문해서 처음 챔피언을 했었을 때 탔었던 젠쿱 원메이크 경기의 그 장면들, 그리고 그로부터 쭉 이어왔었던 현대 모터스포츠의 끊임없는 투자들의 그 발걸음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서사적으로 멋지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터스포츠인으로서, 그리고 국산차가 잘 되기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유럽 브랜드들, 일본 브랜드들이 만든 그런 어떤 헤리티지에 비해도 정말 손색 없이 멋진 하나의 역사물 같은 그런 광고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가 이 기억에 남는 광고를 찾으려고 최근 광고들, 재밌는 광고가 뭐 있나 찾아보려고 하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이 지면 광고가 줄어가고 있다 보니까 재밌는 광고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거진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하지만 진짜 매거진 사업들도 요즘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신문도 점점 안 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면 광고라고 하는 이 장르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는 광고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지면 광고, 내 기억에 남는 자동차 광고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링크들을 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혼다처럼, 그리고 과거 포르쉐처럼 쿨한 광고들을 국산차뿐만 아니라 여러 브랜드들이 다시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좀 더 우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베스트 자동차 광고들 아래 댓글에 많이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